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2023학년도 리트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번 해에 리트를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포스트 리트의 과정이 남은 만큼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수고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쉼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한참 전에 커뮤니티 통해서 콘텐츠를 준비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서터디 윗미의 상담소의 첫 번째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내용이 사연도 읽어야 하고 굉장히 답변이 긴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에 적은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도 초에 받은 사연이고 메일로는 이미 충분히 답을 드렸는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뒤늦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사연이 리트를 보고 난 직후 혹시나 속상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까 싶어서 이 타이밍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분은 첫 번째 리트 시험에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전개년 기출문제집을 한 번 겨우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언어 이해와 추리논 중 모두 하위 30-40% 정도의 성적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시험을 보면서 너무 어려웠고 공부에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변호사가 정말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트라는 시험이 나와는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법조 직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세요. 다른 법조 직역을 준비하셨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계속 변호사라는 꿈이 아른거리셨고 현재는 그 법조 직역 공부와 다시 리트를 병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사연자분께서 20대 후반으로서 하루빨리 무언가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여러모로 있으신 상황인데 이러한 마음의 부담 때문에 더더욱 다음 시험에서 리트 점수를 내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에 대한 고민과 또 리트 공부법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물론 이 사연이 이번 연도 이 리트를 치기 전 사연이었기 때문에 시점이 좀 과거 시점이고 아마 올해 리트를 보고는 좋은 결과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치만 어딘가에 또 첫 번째 사연자분처럼 한번 리트의 실패를 맛보고 다음 리트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리트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트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트 공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저는 누군가의 진지한 인생 고민에 어떤 조언을 얹을 만한 그릇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의 부족한 견해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만 저의 영상을 이제 삼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연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노출할 수 없어서 많이 생략하긴 했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갔던 사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집안의 장녀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공하는 모습만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이 있었고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리트 시험을 앞두고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서는 리트에서 한 번의 실패를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는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트를 다시 본격적으로 도전할지 아니면 이쯤 했으면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도전을 다시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무언가에 한 번 실패를 맛보았을 때 다시 그걸 도전해보겠다고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그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민인 만큼 단번에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시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법조인을 내가 하고 싶은가? 다시 도전해서 실패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이대로 도전을 멈춘다면 평생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사연자분의 인생과 심정을 다 설명하기에 극히 짧은 메일에서조차 이 법조인에 대한 꿈이 아주 간절하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님께는 실패를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결정하신 만큼 다시 도전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도전을 결심했으니 다음 입시, 특히 리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법이 두 개의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리트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 리트라고 하는 자소서 면접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두 번째 방향은 리트 성적이 결정된 뒤에 더 주목해야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향으로 리트 성적 향상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리트 시험 준비를 기출문제집 한 번 정도만 풀어보신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리트 시험 준비량이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연자분께서,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 부족한 준비량으로 어떤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했는가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리트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전에 올린 Q&A 영상들에서 법 공부를 한 것이 이후 반수를 할 때 리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확히는 비법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라 확실히 입시를 위해 리트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편안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리트 시험 준비에서는 책을 읽어도 그 이해한 바가 정확했는지 확인할 창구가 없어서 역량 향상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법학 공부는 읽고 나서 이해한 내용이 정확했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스스로 독해 역량의 향상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도 추리논증에서 제가 강했던 부분이 법조문 적용 부분이었는데, 법 공부를 하면서 그 분야 역량이 더 강화됐고, 운 좋게 이제 작년이죠, 여전히 작년 리트 시험에서 그런 분야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같은 방법을 쓸 때도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연자분께서도 이제 리트 시험과 비슷한 형식의 문제를 다루는 법에 아직 미숙하신 거라면 법학 텍스트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리트 시험 형식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리트 시험 1회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트 스터디에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풀이법을 배워보거나 혼자서 그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나만의 분석법을 찾아보거나 혹은 수능 고난도 지문이나 피셋 등을 풀어보면서 비슷한 형식의 몸과 머리가 익숙해지도록 양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이미 이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다. 그래서 리트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감을 잡혔는데 짧은 시간 내에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문제 분석 시간이나 문제풀이 양을 늘려가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독서나 법학 텍스트 공부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신이 독서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법학 텍스트를 읽는 것이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 속에 흩어진 문장들에서 지식을 스스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량 향상을 경험하셨다면 기본서적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테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간단한 문제들로라도 그 이해 정도를 체크할 때 역량 향상을 경험하셨다면 법학 텍스트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독서와 법학 텍스트 공부 둘 다 병행하면 제일 좋지만 둘 다 같은 강도로 늘릴 수는 없으니 실패 요인과 또 자신에 대한 분석에 따라 강약 정도를 다르게 두고 진행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법학 텍스트 공부량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전원에 입학해서 배우는 방식대로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1차 시험 등 공인되어 있는 시험에서 특정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사람일 수 있겠죠. 이때 만약 후자에 가까운 성향이시라면 직업으로서의 다룬 법조 관련 그런 시험들은 병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리트 성적 향상을 위해서 다른 법조 관련 1차 시험 합격 정도는 그 합불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병행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서 저와 같이 무언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로 시험에 크게 긴장을 안 하시는 편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자신의 성향에 맞게 공부하셔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 사연자분께 안전장치가 없으면 제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성격이시라면 리트 시험에 필요한 역량이 향상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긴장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가 제일 큰 실패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전장치 유무에 따라서 긴장도가 쉽게 바뀌는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시라면 혹여나 올해 리트 시험에 실패하게 된다면 다른 법조 관련 직업이나 취업 등에 먼저 도전하셔서 상대적으로 간절함 수준이 낮은 영역에서 긴장도를 낮춰 성공 경험을 쌓으시고 이를 안전장치로 삼아서 다시 법조는 입시에 도전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법조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은 입시에서 나이나 정량 등이 조금 완화되어 평가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몇 해 늦어진다고 해도 입시를 아예 원시적으로 불능하게 하는, 그렇게 가로막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긴장을 크게 하시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실전에서 강한 역량을 보여주시는 성격이라면 올해든 내년이든 변호사 그리고 법조인에 대한 꿈만 확고하시다면 가능한 만큼 법전원 입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리트에서 난 추리 논증에서 기본기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제 논리학을 먼저 공부해 보시면서 추천을 드려요. 이 또한 근데 실패 요인과 성향에 맞게 내가 혹시 언고추저다, 그리고 확실히 추리가 낮은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학적인 기본 역량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부 전공도 철학과이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는 논리와 분석적 사고 혹은 논리학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런 기본기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이제 어떤 문장을 기호화해서 풀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저절로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들이나 상관관계들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장을 봤을 때 그런 논리학적 기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기호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머릿속에서 기호화한 것과 다름없는 사고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리트 공부법 추천이었는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해서 적절한 공부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결정하신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서는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공부량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트 시험 분석 등의 주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출은 주 1회 최소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세 세트 정도는 풀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병행하는 스케줄로 독서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일주일에 한두 권 이상, 혹은 또 법학 텍스트 공부를 선택하셨다면 리트 외에 적어도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4시간 이상 학습,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는 공부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역량이 늘기도 하겠고, 이렇게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야 이제 설령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후회가 덜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리트인 자소서와 면접에서의 성공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공부가 정 안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 학교들의 자소서 질문들을 찾아보시면서 정해진 문항에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경험만으로 내가 설정하고 있는 비전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법조는 입시와 병행할 활동으로서 어떤 관련 법조 그런 법조 관련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 리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도 동시에 포스트 리트에 대한 대비도 함께 염두에 두신다면 더 사연자분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적절한 공부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학교 문항에 따라서 공적인 성향이 강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실무에서 경험 등이 하나쯤은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 된 한 줄을 쓰겠다 싶은 문항들이 있다면 그런 경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우려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지 대부분의 문항들은 학부생이 졸업을 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모든 대학생들이 다 하기에는 어려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직 후 실무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문항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좀 쓰기 좋은 취지의 문항들이 있는 학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학교가 제가 희망하는 학교라면 그런 경험이 없을 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공부가 정 안 되는 날 이런 포스트 리트에 대한 대비를 리트 시험 전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실제 꿈이 갖고 계신 경험들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만큼은 다른 분야로 쪽으로 써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 내가 더 뭔가 가까이 하고 있는 활동은 오히려 그쪽이고 내가 사실은 A라는 활동이 내 관심 분야라고 생각했었지만 전공이나 여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B가 나의 관심 분야인 것처럼 역량들을 쌓아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전혀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경험들을 안 한 게 아니고 또 그 경험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무의식적인 관심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비전과 관련된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랑 엮을 수 있는 충분히 관련된 경험들이 많다면 굳이 이제 급하게 나는 진실된 자소서를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전혀 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비전을 택하기보다는 여태 그 경험들을 어떻게라도 선택하게 됐던 자신을 믿으시고 일단은 그 경험 쪽으로도 포스트 리트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연자분이 주신 리트를 다시 도전하기로 하는 결심과 또 리트 공부법에 대한 그런 고민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제 로스쿨 입시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리트라는 것 자체도 적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시험 준비에 임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주 자주 어떤 전혀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던 재능 가득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득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어떤 시험보다도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그럼에도 다시 리트를 도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혹은 그럼에도 이번에 내가 리트를 처음으로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결정을 다짐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시고 자기에게 맞는 리트 준비법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또 얼마 전에 아주 좋은 기회로 연고TV에서 로스쿨생이 말하는 로스쿨의 주제의 영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로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 덕에 그런 좋은 기회로 어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일일이 깔끔하게 자막을 달고 편집해서 올리면 제가 이 영상을 계획한 지도 벌써 거의 5,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면 다시 또 5, 6개월이 지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안타깝지만 자막 거의 없이 좀 날것의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이미 이거를 들으실 때는 영상이 끝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